요즘 꼬마 때문에 뒤숭숭한 시기에 딸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 마음이 심란하네요. 그런데 달 문제로 전 남편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남남으로 산지 횟수로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통화하는데 별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예전에 알던 사람이랑 통화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혼할 당시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의 외도를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큰 충격에 빠졌었고 너무나도 당당한 내연녀의 태도에 더는 견딜 수 없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목격하고 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어서였을까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까지 이어가고 싶었던 심정이었고 딸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버티고 싶어서 바로 그것이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생의 동반자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고 내연녀의 태도에 견디지 못하고 모든 걸 내려놓게 되었던 것 같네요. 지금에야 생각해보면 참 미련하게 왜 붙잡고 몇 개월을 더 버텼던 건지 많이 억울하고 후회되지만 지금은 다 잊고 제 생활하면서 너무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일해왔었으며 저는 결혼 전부터 이벤트 회사에서 일을 했었었고 결혼 후 딸아이를 낳고 한동안은 그만두었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다시 일을 시작했죠. 친정엄마가 몇 년 봐주시고 시어머니도 같이 봐주셨기에 회사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출장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복지 생각했을 때도 조금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같이 애 낳은 아줌마를 다시 받아주었기에 저는 부푼 마음으로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남편이었지만 예전처럼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응원해 주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회사에서도 많이 배려해 주어서 출장은 적전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도움은 필요 없게 되었고 우리 세 가족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잘 살았습니다. 가정적인 면이 많지는 않지만 가정에 충실해 보이는 남편과 열심히 공부하여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딸아이, 낭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에 입학한 딸아이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사랑까지는 아니었지만 정으로 살았고 큰 싸움이 일어나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출장을 가 있어도 저희 집에는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남편과 딸아이가 잘 해나갔습니다. 저희는 딸아이가 대학교에 가면서 지방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 이 대학은 서울이었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 저희 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 딸이었어요. 남편 일하는 곳도 마침 저희가 이사온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이직을 하였기에 모든 것이 척척 계획대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큰 집에서 딸아이 없이 살았지만 제 꿈이 전원주택에서 살아가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기에 나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출장을 조금은 더 마음 편히 갈 수 있었고 남편도 집안일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점점 안 하던 행동이 보이더라고요. 딸이 없으니 저와 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잦은 회식에 저녁도 밖에서 자주 먹고 들어오고 주말이면 골프 약속에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딸도 없으니 본인이 이제 즐기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하고 싶었겠지 생각하며 저는 뭐라 하지 않고 저도 일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조금 긴 출장이 부산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나 이번에 출장은 조금 길을 것 같아 반찬이랑 이것저것 밑반찬 다 해놨어. 당신이 좋아하는 삼겹살도 잔뜩 사다 놨으니까 외롭겠지만 혼자 밥 거르지 말고 잘 먹고 있어. 미안해라고 하니 무슨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걱정 말어 조심히 잘 다녀오고. 근데 며칠 동안인 거야? 보름 정도 내려가 있어야 해. 미안하네. 와 오래 걸리네. 내 걱정은 하지 말어. 이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조는 새벽에 일찍 출발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일찍 공항으로 데려다 주고 오는 날도 남편이 픽업해주기로 하고 저는 떠났습니다.
저희가 연애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22년을 살아온 사람들이니 뭐 젊은 사람들처럼 매시간 연락 주고 받을 일도 없었고 간간히 통화만 하고 지냈지요. 문제는 제가 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 조금 일찍 부산에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이라면 남편이 일하고 있을 시간이라 번거롭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래 직원이 본인은 괜찮다며 공항에 차 있으니 태워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직원이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저는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집 앞에 남편 차와 처음 보는 빨간색 소형차가 나란히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 시간에 남편이 집에 있지? 그리고 저 빨간색 차는 뭐지? 집 앞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런 곳에 무단으로 주차를 할 리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 차지? 순간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저도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던지 현관문 쪽이 아닌 앞마당을 지나 뒷마당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뒷마당에는 거실 창문이 훤히 보이도록 되어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 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진동하는 삼겹살 냄새가 허기진제를 더욱 배고파지게 하더군요. 어찌나 맛있는 냄새가 나던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삼겹살 냄새가 나던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삼겹살 냄새가 좋더이다. 저는 살며시 열린 거실창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거실에는 거하게 차려놓은 상 위에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고 그 옆으로 보이는 것들은 정말 눈뜨고는 못 볼 광경이었습니다. 스타킹과 속옷이 여기저기 뒹굴고 듣기 거북할 정도의 남자와 여자의 숨소리가 들리더군요.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저는 머리가 복잡하다 못하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이 상황을 찍어야겠다는 마음이 샘솟듯이 떠올랐고 숨을 가다듬고 저는 폰을 들어 동영상 촬영 모드로 누른 거실 창으로 들어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까치발을 한 채 다가갔습니다. 거실을 지나니 소리는 제 방에서 들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사 오면서 각자의 방을 만들었었는데 더럽게 제가 자는 곳에서 떡하니 그러고 있더군요. 누가 온 줄도 모르고 있기에 저는 한참을 그 더러운 걸 제 폰으로 찍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여자가 저를 보고는 소리를 빽 하고 치르더군요. 남편 놈도 놀랐는지 뻘떡 일어나 당신이 어떻게 이러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더군요. 개자식아 그 더러운 년 치워 당장 내보내자는 그렇게 한마디 하고 바로 위층으로 올라버렸습니다. 올라오니 아래층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고 잠시 정신을 차린 뒤 바로 뛰어내려가 밖으로 나가려는 그년 뒤통수 머리채를 잡아 당겼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였는데 나이만 어렸지 제가 그 상황에서 꼴리거나 쫄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인지 욕과 함께 미친듯이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뒤로 넘어진 그녀는 연 신발로 밟히었고 남편 놈만 뜯어 말리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말리는 남편 놈도 저에게 머리통도 갖고 온몸을 가져다 뜯어놨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패버리고 남편과 그녀는 정신없이 도망가듯 나가버리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부짖었네요. 그때 당시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그냥 딸아이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 졸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지아비가 저런 사람이었는데 결혼해서 우리 딸까지 불행하고 힘들어지면 어쩌지. 딸 걱정뿐이었습니다. 한참을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있다 보니 손이 옥신거렸습니다. 손으로 얼마나 때렸는데 지 손에 멍이 든 느낌이었어요. 그 뒤로 남편에게 난 이용 못해준다. 우리 딸 결혼 전까지는 안 된다라며 남편 새끼한테 말했고 그 뒤로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뿐 당신이 원하면 모든 거 다 주고 나가겠다고 하거든요. 너무나 당당하게 다시 찾아온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으며 저는 이를 악물고 몇 개를 버티다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강하게 버티고 있었지만 나의 평생의 동반자에게 그렇게 큰 배신을 당하고 다니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친정집과 시댁에 모두 알리게 되었고 친정오빠가 바보같이 왜 그렇게 버티냐며 한번 돌아선 마음은 다시 돌리기 힘들다고 늦지 않았으니 네 인생 다시 살아보라고 충고해주더군요.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왜 내가 그렇게 몇 개월을 버텼는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아이도 본인 때문에 그렇게 버티는 거 못 보겠다. 엄마가 아빠를 버린다 해도 나는 괜찮다. 그런 아빠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 그 여자랑 살으라고 내쫓아 버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모든 재산을 다 받고 남편이랑 그렇게 갈라서게 되었네요. 전 남편과 그 여자는 부동산 일하면서 만났었고 만난 지 10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와 달 모르게 10년을 만나고 있었다는 말에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어 있다는데 너무나도 긴 꼬리를 제가 그때 당시 너무 늦게 알아차렸던 거였죠. 지금은 그 여자랑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딸 때문에 통화만 했을 뿐 그런 말은 서로 주고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지금은 별 감정이 없지만 이렇게 사양을 올리면서 예전 그때를 회상하니 속이 조금은 부글부글해지네요. 뭐 저에게 남은 건 큰 집과 남편 전 재산이고 알맹이 없던 깡통 같은 전 남편 논벌을 벌었으니 불행은 지나가고 지금은 더 좋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랑이 밤며거 질주하는 미련 안전 남편이 언젠가는 그걸 깨닫게 되는 날이고 오기를 바라며 이만 저의 즐겁지 않았던 과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